소망산 소망바위. 소망산은 우리 아파트 뒷산이다. 설악산이나 한라산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주말이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야트막한 산이라 어린이들이나 노인들도 오르기 쉽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일 뿐이다. 나와 레미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걷기를 싫어하는 거다. 오죽하면 엄마랑 아빠가 매주 등산하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산에 갈까 말까 하겠는가? 그런데 내가 산에 오르고 있다. 그것도 정상까지. 사람들의 소망을 들어준다는 소망바위에 가기 위해, 거기 가서 동생을 위한 소원을 빌기 위해서 내가 레미라면 이런 언니한테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거다. 그런데 이 쓰레기, 아니지, 레미는 등에 매달려서 쫑알쫑알 불평 만들어 놓았다. 아우, 천천히 좀 가. 몸이 흔들려서 죽겠어. 가방 지퍼 좀만 열면 안 돼? 나 너무 답답하다고. 지퍼 좀 열어줘. 조용히 좀 해. 앞뒤로 사람도 줄지어 있거든. 날씨 좋은 가을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덕분에 길을 잃을 걱정도 없고 무섭지도 않아서 좋았다. 다만 곤란한 것은 자꾸 동네 사람들을 마주친다는 것이었다. 벤치에 앉아서 숨을 돌리는데 앞집 아줌마가 아는 체를 했다. 어머, 리지야, 너 혼자 왔니? 아니요. 제가 먼저 올라왔어요. 지금 식구들 기다려요. 아, 그렇구나. 사탕 좀 먹어. 동생 오면 나눠주고. 아줌마는 내 손에 사탕을 한 줌 쥐어주고는 올라갔다. 가방 속에서 잠시 숨을 죽였던 레미가 열린 지퍼 사이로 또 말을 뱉었다. 갔어? 참, 안 가고 있으면 어쩌려고 저렇게 조심성 없이 구는지 모르겠다. 산에 오르는 것도 힘든데 레미 때문에 10배는 더 피곤했다. 조용히 좀 해라. 넌 지치지도 않냐? 내가 떠들고 싶어서 떠드는 줄 알아? 언니도 나처럼 돼봐야 돼.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 줄 알아? 언니 목소리라도 들어야 좀 안심된다고. 레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모르게 레미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너무 걱정 마. 소망바위에 가서 열심히 빌어보자.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언니가 그랬잖아. 우리 예전에 거기 가서 빌었던 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뭐. 에이, 그건 너무 욕심스러운 거라 그랬을 거야. 너 소망바위 앞에 쓰여있던 거 못 봤냐?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비는 소원은 안 이루어진대. 예전에 거기 갔을 때 너 뭐 빌었냐? 나한테 화장놀이 세트 주세요. 우리 집 냉동실 아이스크림 가득 채워주세요. 그런 것만 빌었잖아. 내 몸이 돌아오는 것도 욕심이라 그러면?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 살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욕심이야. 사람들을 쓰레기로 살라는 게 너무한 거지. 안 그래? 진짜 정말 그럴까? 레미가 간절히 되물었다. 나는 어쩐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럼 우리 소원 꼭 이루어질 거야. 언니가 정성껏 기도해줄게. 레미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훌쩍거리며 내 길을 의심케 하는 말을 했다. 고마워 언니.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마터면 나는 감동할 뻔했다. 까딱하면 동생을 사랑할 뻔했다. 하지만 레미는 그때 정신을 번쩍 나게 해주었다. 근데 언니, 그 사탕 지금 먹지 마. 뭐? 아줌마가 사탕 주고 갔잖아. 나랑 나눠 먹으라고. 소망바위 가서 빌고 내 몸 돌아오면 그때 나랑 같이 먹어야 돼. 혼자 먹으면 치사. 알겠지? 이런 애에게 사랑이라니. 나는 정신을 차리고 간절히 빌었다. 어서 레미의 몸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레미에게 제대로 꿀밤을 먹일 수 있게 되기를. 드디어 정상이다. 소망바위 앞에서 사진 찍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럭저럭 한 자리 차지했다. 나는 다리 옆에 배낭을 내려놓고 지퍼를 활짝 열어 레미도 바위를 빼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심호흡을 3번 하고 손을 모았다. 레미가 자기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요. 레미를 되돌리는 방법. 모르긴 몰라도 마음속으로 100번쯤 소원을 빌었을 거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레미는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떡해. 이제 어쩌면 좋아. 나는 배낭에 가슴을 안았다. 사람들이 들을지 모르니 조용히 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열린 지퍼 틈으로 쓰레기 냄새가 났지만 나는 레미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내려오는 길에 레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흐느끼는 소리도 멈추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아까 그 놀이터로 돌아왔다. 화창한 날씨가 어쩐지 잔뜩 흐려져 있었다. 그래서인가 오후가 되었는데도 놀이터가 썰렁했다. 놀이터 앞 벤치에 앉았다. 배낭에서 레미를 꺼내어 옆에 두었다. 우리 둘 다 말이 없었다. 꼬르륵.
내 배에서 나는 소리였다. 점심때가 한참 지나 있었다. 등산까지 하고 왔는지라 훨씬 더 배고팠다. 생각해보니 산에서 물 몇 모금 마신 것 말고는 먹은 게 없었다. 그것도 같은 반 친구 미나를 만나서 겨우 얻어 마셨다. 오로지 동생 때문에 내 몸은 돌보지 않고 있었다. 레미가 비로소 말을 했다. 이 상황에 배가 고파. 언니 진짜 얄미워. 억울하기 짝이 없다.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인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 보니 아무리 몸이 달라졌어도 내 몸이 확실하다. 내 동생이 확실하다. 입씨를 말 기운도 없어서 나는 그냥 다른 말을 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엄마 아빠한테 말하자. 뭐? 언니 벌써 포기하는 거야? 레미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진짜로 엄마 아빠가 소문낼까봐 걱정되어 그러나? 평소에 그렇게 알랑거릴 때는 언제고 저렇게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니. 레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혹시 말했는데 엄마랑 아빠도 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떡해? 그럼 진짜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언니도 벌써부터 포기한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얄밉긴 하지만 딱한 것도 사실이다. 나는 일부러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조금 더 기다리면 네 몸이 돌아올 수도 있어. 소망바위에 빌자마자 짜잔 바뀌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우리가 쓰던 마법수첩 어디 있지? 마법수첩 집 어딘가에 있을 텐데. 뭐? 마법수첩? 응, 엄마랑 아빠랑 마법랜드 가서 샀잖아. 우리가 가끔 거기다 주문 썼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결국 생각이 났다. 우리가 학교 들어가기 전 마법사 마을처럼 꾸며진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기념품 가게에서 산 수첩이 있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어젯밤에 쓴 그 수첩. 마음이 서늘해졌다. 야, 우리가 거기에 쓴 주문이 이루어진 적 있었어? 아니? 짧은 한숨이 나왔다. 난 또 하나만한 얘기를 뭐하러 하냐.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주문을 건 적이 없었다고. 수첩에 그런 말이 있었어. 바라는 걸 100번 써야 이루어진다. 그땐 내가 글씨를 잘 못 쓸 때라서 언니한테 부탁했는데 손 아파서 싫다 그랬던 거 생각 안 나? 이야기하다 보니 약이 오르는지 레미가 씩씩거렸다. 하지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었다. 내 귀에는 100번이라는 말만 윙윙거렸다. 그동안 나는 레미 때문에 열받는 날이면 내 동생 쓰레기를 수첩에 썼다. 그게 마법랜드에서 산 마법 수첩이라는 것을 잊은 채로. 레미는 시도 때도 없이 내 속을 뒤집어서 수첩 속에 그 말은 늘어만 갔다. 그리고 어제 비로소 100번을 채웠다면? 헉! 나는 벌떡 일어나 레미를 배낭에 밀어넣었다. 레미가 빽 소리쳤다. 아야 뭐야, 왜 이렇게 함부로 다뤄? 너 진짜 이럴래? 또 저런다. 언니한테 버릇없게 너라고 말하면서 덤비는 거. 나이도 한 살이나 어리면서 감히 저런다. 그런데 지금은 동생의 버릇을 고치는 것보다 급한 게 있었다. 나는 가방을 둘러매면서 대답했다. 나 알아. 그 수첩 어디 있는지. 빨리 갖고 나와서 써보자. 정말로 내가 쓴 말 때문에 레미가 변한 거라면, 그렇다면 레미를 다시 되돌릴 방법도 찾은 것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배낭 현관문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레미는 다급히 말했다. 나도 데리고 들어가. 지금 너 때문에 이 배낭이 얼마나 불룩한지 알기나 해? 이걸 들고 들어갔다가는 엄마가 뭐냐고 보자. 그럴 거 아니야. 지금 해결이 코앞인데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응? 한번 해보자는 거지. 꼭 데리라는 법도 없잖아. 소망바위도 실패했는데. 레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려댔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다. 1분도 안 걸려. 잠깐 있어. 나는 잽싸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를 돌아보고 말했다. 왜 혼자 와? 레미는? 가슴이 뜨끔했다. 배드민턴 치려고. 레미는 먼저 배드민턴장에 가 있겠대. 자리 맡아야지. 그래? 레미 배드민턴 못 치잖아. 내가 가르쳐주면 되지. 웬일로 둘이 사이좋게 노네. 맨날 그렇게 좀 지내봐. 엄마가 흐뭇하게 웃었다. 나는 얼른 방으로 걸어갔다. 배드민턴 치 방에 없어. 신발장 열어봐. 먼저 화장실 갔다가. 나는 화장실에 가서 조금 있다가 다시 나와서 슬쩍 방으로 들어갔다. 황급히 수첩을 꺼냈다. 보통 공책의 반 정도는 되는 크기의 수첩이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고 가운데 보랏빛 구슬이 하나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다. 딱딱한 표지를 넘겼더니 안쪽 구석에 쓰인 짤막한 글이 눈에 들어왔다.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에 100번의 주문을 쓰라. 숨이 막힌다. 하지만 이제 됐다. 수첩을 품에 꼭 안았다. 연필도 넉넉히 새 자루를 챙겼다. 쓸데없이 배드민턴 채도 갖고 나가야 했다. 문 열고 나오기 무섭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투덜거릴 줄 알았는데 배낭이 조용했다. 그리고 어쩐지 홀쭉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불길함을 느끼며 얼른 배낭 안을 보았다. 없다!
쓰레기가! 아니 레미가 쓰레기로 변한 레미가 없다. 너무 놀라서 몸이 굳었다. 현관문 앞 센서등이 꺼졌다. 내 맘도 깜깜해졌다. 쓰레기통을 뒤지다. 어떤 마음 착한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보고 대신 버려준다고 갖고 갔나?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튀어나와 쏜새같이 우리 동 앞 쓰레기장으로 뛰었다. 레미야! 레미야!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일반 쓰레기 수거함을 열어보았다. 내 키보다 높아서 분리수거장에 있는 벽돌을 몇 개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야 했다. 쓰레기통 안에 대고 레미를 불렀다. 내 부름에 응답하는 쓰레기는 하나도 없었다. 플라스틱 마대와 폐유지 마대 안도 휘저어 보았다. 어느 틈에 경비 아저씨가 와서 나를 째려보았다. 얘야, 그런 장난하면 안 된다. 아, 차라리 이 모든 게 장난이면 좋겠다. 동네 쓰레기 수거함을 이잡듯이 뒤졌다. 그때마다 몸이 더러워졌고 경비 아저씨들한테 혼났다. 그런데도 창피한 줄 몰랐다. 내내 맘 찾을 수 있다면 좀 더 창피해도 괜찮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배낭에서 쓰레기만 쏙 빼서 집어갔단 말인가? 나는 지친 몸으로 다시 집 앞으로 갔다. 비 올 것 같은 날씨 때문인지 마침 정자가 비어있어서 거기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엉엉 소리를 힘도 없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면서 배낭에서 마법 수첩과 연필을 꺼냈다. 가만히 울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수첩 첫 장을 넘겨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저런 주문이 쓰여 있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 아니면 레미가 썼나 보다. 아니다. 우리는 같이 썼을 것이다. 내가 한 글자 쓰면 저도 한 글자 쓰겠다고 달려드는 게 레미니까. 그렇게 성가신 아이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수첩을 스르르 넘기다가 내 동생 쓰레기가 보이는 데마다 멈춘다. 그렇다. 내가 그랬다. 그래서 이제 나는 혼자다. 수첩이 빈 곳을 펼쳤다. 레미야, 돌아와. 나는 한자 정성 들여 썼다. 앞에 번호를 매겨가며 썼다. 꼭 100번을 쓰기 위해서.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마법 수첩이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었다. 아까 현관문 앞에 레미를 혼자 두는 게 아니었다. 그런 후회를 하며 100번을 다 썼다. 그래도 그뿐이었다. 주변이 조용하기만 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엄마였다. 엄마는 뜨악한 표정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손에 분리수거 가방이 들려있었다. 아니, 꼴이 그게 뭐야?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왜 이렇게 꾀재재? 다시금 눈물이 왈칵 밀려나왔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엄마한테 빨리 말하고 레미를 찾아야 한다. 나는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입을 때렸는데 내 말을 가로채고 끼어드는 소리. 엄마! 나도 엄마도 뒤를 돌아보았다. 헉, 레미! 이건 그러니까 진짜 레미였다. 쓰레기로 변한 레미가 아니고 원래의 내 동생 레미. 나는 벌떡 일어났다. 레미야! 언니! 우리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뛰어간다. 서로를 향해. 그리고 와락 부둥켜 앉는다. 그런데 우리의 뜨거운 만남에 끼어드는 목소리가 있었다. 어머니이십니까? 레미에게서 팔을 풀고 누구인지 보았다. 어떤 경비 아저씨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서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레미 옆에 있었다. 아저씨는 말이 이었다. 아, 글쎄, 얘가 상가 커다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지 뭡니까? 네? 우리 애가요? 그럴 리가요. 거기 뚜껑을 열고 나오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키가 작아 잘 못 나오는 걸 제가 도와줘서 나왔다니까요. 엄마는 눈을 부라리며 레미를 보았다. 레미는 찔끔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게 언니랑 숨바꼭질 하다가. 엄마는 이번엔 나를 노려보았다. 나도 고개를 숙였다.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진다 싶으면 꼭 나를 끌고 들어간다. 그게 내 동생 레미다. 하지만 지금은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실실 웃음이 나는 걸 꾹 참아야 했다. 경비 아저씨가 또 입을 열었다. 노는 것도 좋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단단히 교육 좀 시켜주세요. 지난번에는 누가 쓰레기 봉투를 죄다 터트려 놓았더라고요. 기가 죽었던 레미가 억울했는지 소리를 높였다. 그건 저 아니에요. 거기 들어간 것도 오늘이 처음이라니까요. 엄마가 레미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짓 못하게 혼쭐을 낼게요. 우리 함께 목욕을. 그렇다. 우리는 정말 혼쭐이 났다. 엄마는 우리를 거실에 나란히 세워두고 큰 소리를 냈다. 아니, 무슨 생각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야. 꼴을 보니 네 집 너도 들어갔던 거네. 쓰레기통 동지라서 서로 안고 좋아한 거니? 하유, 참 망신스러워서 원. 아빠도 거들었다. 이 녀석들아, 놀아도 정도껏 놀아야지. 아빠도 어릴 때 말썽 꽤나 피웠지만 쓰레기통 속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 여보, 이제 이쯤 해두자고. 애들도 생각 있는데 또 그러겠어? 엄마는 한숨을 쉬더니 더러워서 못 보겠다면서 우리를 욕실로 몰아넣었다. 욕실 문을 닫고 레미에게 가장 궁금한 걸 물으려는데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근데 쓰레기를 왜 배낭에 넣어서 내놓은 거야?
응? 당신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까 집 앞에서 배낭이 있어서 보니까 쓰레기가 들어있던데 나 들어올 때 갖다 버리라고 내놓은 거 아니야? 엄마가 또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듣지 않고 레미를 보았다. 언니 들어가고 나서 아빠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고. 그런데 왜 집 앞이 아니라 상가 쓰레기통이었냐? 몰라. 아빠가 거기까지 들고 갔어. 아빠 깜빡깜빡 할 때 많잖아. 지난주에 리모컨 들고 회사한 거 생각 안 나? 날 들고 1층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가게에서 살 게 생각났나 봐. 상가 앞에 가서야 손에 나를 들고 있는 걸 알아차리더라고. 아빠가 쓰레기통에 너를 던져놨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나랑 있을 땐 그렇게 잘 떠들더니 내가 그랬겠어? 목이 터져라 내가 레미라고 소리쳤는데. 근데 아빠가 듣지 못하더라고. 아빠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주변 사람들 다 그랬어. 내 목소리 언니한테만 들렸나 봐. 이거 참,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걸까? 레미가 말을 이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돌아온 거지? 진짜 소망바위에 빌어서 그런가? 글쎄, 내가 마법 수첩에 너 돌아오게 해달라고 100번 쓰긴 했는데. 진짜? 진짜로 100번이나 썼어? 그렇다니까. 번호까지 달아가며 썼다. 와, 언니 정말 신기하다. 우리 다른 것도 한번 써보자. 마법 수첩 어딨어? 내 배낭. 그나저나 처음에 내가 왜 변한 거지? 모르는 척 잡아때렸는데 엄마가 우리에게 어서 씻고 나오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그냥 신나게 목욕을 했다. 부드러운 거품을 몸에 바르니 나른해지는 느낌이었다. 등산을 하고 온 동네를 쏘다녔으니 그럴만도 했다. 레미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어 더 그런 것 같았다. 저녁에 밥숟가락을 놓기 무섭게 잠이 쏟아졌다. 잠에 빠져들면서 뭔가 할 일을 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내기 전에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찌그러진 깡통. 몸이 이상하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다. 내 팔다리는 어디 갔을까? 벼랑간 쑥 하고 내 앞에 나타나는 얼굴이 있다. 레미. 두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뚫어져라. 보는 게 기분 나쁘다. 너 뭐하냐? 레미의 두 눈이 더 커진다. 숨도 몰아쉰다. 언니야? 진짜 언니야? 너한테 가짜 언니도 있나? 진짜 신기하다. 언니가 진짜 변했어. 숨이 안 쉬어진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지만 다 알 것만 같다. 나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묻는다. 도레미 너 나를 뭘로 만든 거냐? 그게. 레미는 대답 대신 내 앞에 거울을 대준다. 거울 속에는 가운데가 살짝 찌그러진 음료수 깡통이 보인다. 야, 빨리 돌려놔라. 좋은 말로 할 때. 알았어. 근데 벌써? 저게 정말.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레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저 기뻐하느라 제대로 뒤처리를 못한 것이다. 수첩을 숨겼어야 하는데 뻔하다. 내가 잠든 사이에 레미가 마법 수첩을 펴놓고 내 동생 쓰레기를 보고 분노에 떨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레미는 내 이름을 먼저 쓰고 리지의 리를 러로, 진은 진으로 바꿨다. 그 다음은 언니는 찌그러진 깡통. 그런데 왜 하필 깡통일까? 이유를 물으니 레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언니가 깡통이면 내가 밟을 수도 있잖아. 세상에 저런 거에 동생이라고. 나는 애써 진정하며 또 물었다. 그렇게 나를 밟고 싶었냐? 응? 그러는 언니는 날 그렇게 갖다 버리고 싶었어? 내가 뭐가 그렇게 미워? 너 맨날 엄마 아빠한테 살살거리기나 하고 잘못하면 또 얄밉게 빠져나가잖아. 그런데도 엄마랑 아빠는 너 귀엽다 하고. 언니야말로 맨날 잘난 척만 하잖아. 그런데도 엄마랑 아빠는 언니 칭찬만 하고, 이름 지을 때도 언니는 영리할 리, 지혜로의 지로 멋지게 짓고, 난 별뜻도 없이 도레미라고 하고, 애들이 피아노 학원이냐고 놀린다고. 뭐야? 그럼 이름 바꿔. 너만 도레미라고 예쁘게 이름 지어주고 난 도리지가 뭐야? 애들이 나보고 다 도라지라고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괜히 심술 피우지 말고 얼른 돌려놔라. 내가 너 돌려놓느라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거 수첩에 100번씩 쓴 거 있지 않았지? 빨리 수첩 펴고 써. 언니 돌아와라고. 레미는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 동생 쓰레기라고 100번 썼더라. 아우, 못 살겠다 정말. 아무튼 심보가 저러니 내가 쟤를 예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레미가 나를 약 올리느라 뜸을 들이더라도 결국 나를 돌려주기는 할 것이다. 레미에게 그 정도 믿음은 있다. 왜냐고? 그냥 레미는 내 동생이니까.
동생이 필요한 순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레미는 나를 되돌려 주었다. 물론 순순히 되돌린 것은 아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하지만 나한테는 그리고 레미한테도 싸우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 수첩의 특별한 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진짜 멋진 마법을 부려보고 싶었다. 투명인간이 되어 나쁜 사람들을 골탕 먹이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요정이 되어 세계를 여행 다니거나 백만장자가 되어 바라는 걸 다 갖는 등.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내가 레미를 쓰레기로 만들어 다시 레미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레미가 나를 깡통으로 만들어 다시 나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하다가 수첩을 다 써버린 것이다. 우리가 더 어릴 때 이미 수첩에 이런저런 주문을 써놓아서 수첩에는 빈 곳이 많지 않았다.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먼저 심술만 안 부렸어도. 그 덕에 수첩에 힘을 한 건 생각 안 나냐? 치! 그게 마법 수첩인 것도 몰랐으면서. 할 말이야 많았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고 지우개를 들었다. 이미 쓴 걸 지우고 새로운 주문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그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 진짜 이루고 싶은 일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서로 골려주기만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다. 머리칼을 쥐어뜯은 내게 레미가 말했다. 언니, 마법랜드 다시 가면 어떨까? 똑같은 수첩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고개를 들어 레미를 보았다. 눈이 반짝반짝, 볼이 발그레한 것이 퍽 예뻤다. 아, 이런 동생을 버리려고 했다니. 나는 레미의 등을 떠밀어 거실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보냈다. 마법랜드에 가자고 졸라야 하니까. 그런 일 하는 데는 귀엽고 애교 많은 레미가 딱 알맞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자기가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되었나요? 언니, 오빠, 형, 누나라면 동생의 마음을, 동생이라면 언니, 오빠, 형, 누나의 마음을, 하지만 쓰레기가 된 동생을 보며 혹은 깡통으로 변한 언니를 보며 고소한 마음이 들었어도 그것대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얄미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두고 심술궂은 상상력도나 할 수 있잖아요. 이 책처럼 말이에요.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온책 읽기 활동을 다 같이 해봅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